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손기영이고요. 미래세대 희망세움연구소 그 이사로 또 지금 일하고 있고, 그 다음 기쁨의 교회 권사로서 소망부에도 지금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들 그래도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서로 교과서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에 44년간 근무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를 거친 아이가 1700 내지 1800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한 아이당 1년 동안에 같이 우리 초등학교는 4시간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200시간을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한 교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더 그게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거쳐간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그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현 교과서 오류에 대한 그러한 그 성교육에 대한 대처 방안. 첫째, 각 나라의 성교육. 이것은 우리나라에 과연 여러 나라의 성교육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현재 두 번째, 우리나라 현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 샅샅이 파헤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찌라시 일본말이죠. 그런 거 받고 그냥 슬쩍슬쩍 이리 보는 거하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걸 할 때. 네. 내게 맞는 성을 찾고 싶어요. 유럽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원래 13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무슨 치료 받았을까요?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막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별은 비밀이야. 성중립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성별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중립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남과 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성을 거부하고 지금 막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로 지금 성전환 해가지고 상대방 선수를 막 다 때려잡고 있는 호주 리시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저게 무슨 경기입니까? 오른쪽에는 또 이 한나라는 사람은 남성하고 경기할 때는 별로 힘을 못 썼는데 여자들하고 성전환 해가지고는 막 독보적인 존재가, 당연하죠.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게, 그죠? 네. 유네스코 조기 성교육에 어떤 지침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내리고 다시 걸려.
떠도 된다고요? 볼륨 여기. 여기는 볼륨 100으로 돼 있는데. 일단 여기는 다 돼 있어요. 강사로 소리 내. 네, 됐어요.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의 목소리가 안 닿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걸 눌러야 되는데. 여기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elebration of Children's Rights Week. I have a question for all the sex educators and parents out there. Should we talk about pleasure and sexuality to our children as early as 5 years of age? Well, according to many social researchers and child development experts, the answer is yes. Did you know that children are entitled to experience sexual pleasure and that in the UK, Holland, Sweden, and Canada, children receive education on human sexuality and pleasure from as young as 5 years old? 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too. In 2009, UNESCO published an excellent, comprehensive document entitled 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 that was put together by renowned scientists in this field. This documen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lf-exploration and pleasure among children 5 to 8 years of age. A great step in a right direction, if you ask me. Unfortunately, shortly after this document was published, Family Watch International, an ultra-conservative organization whose sole purpose is to control young people's sexual behavior by instilling fear, shame, and guilt, campaigned tirelessly at the UN to try to stop UNESCO from distributing this original document. Family Watch eventually won the battle, and as a result, the document was toned down significantly. The original document is no longer available. 네, 성조기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가 강력하게 대항해서 무효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모들이 잘못된 성교육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바이러스 이거 때문에 아이를 학교가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학부모님들한테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고 가져갈 수 있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학교 애가 가면은 그때 보면 되잖아요. 한 10% 정도만 책을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너무나 무관심했고, 지금 온 우리나라 전체가 이 학부모 그 교과서 때문에 이 난리를 지기는데도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캘리포니아도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은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Du tycker inte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tjej?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Men alltså, det har varit en kille, då är en tjej igen. När jag är tjej, då är jag flicka.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ika has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correct them or intervene? No, we've never
never corrected anybody. 이 사람 In fact, 중성 if you call 같아.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남녀의 성별이 아닌 수십 가지 사회학적 성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게 하는 인권 젠더 교육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 성 중에서 젠더 플루이드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여자가 되기도 또는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면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이 교육으로 2011년 스웨덴은 남녀합 1378명이 자살을 하며 25년 만에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젠더와 차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인권 교육,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계속해서 제정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올 9월 달에 그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모레네. 아침 7시에 저기 비전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 가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미쳐가고 있죠. 서울시 교육청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에 붙인 포스터입니다. 해피 뉴 성평등 같이 가자. 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래요? 자, 첫째, 하고 싶은 걸 해. 성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성별은 원래 남녀의 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자기 마음대로 고민하지 말고 바꾸라는 거예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해. 호감을 얻는 것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 같이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자녀가 왕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네. 호칭이나 존댓말은 서로 동의하에 결정해라. 아직도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나? 호칭이나 존댓말은 서로 동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말은 친근한 사이에 하는 거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낮춤말을 쓰고 윗사람에게는 높임말 쓰는 것이 말의 법이잖아요. 외모 평가 대신에 실력이나 과정을 인정해. 예쁘다는 말이 왜 칭찬이라고 생각해?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외모에 대한 말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친밀감과 폭력을 구분해라. 신체 접촉은 언제나 동의가 먼저. 자, 신체 접촉이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동의 있어도 안 되는 신체 접촉이 있죠. 미성년자에게는. 그런데 동의만 하면은 미성년자도 성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해. 차별과 혐오는 농담이 될 수 없어. 알지? 정당한 차별과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없어야 됩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교사나 학부모, 부모가 그 아이를 가르치고 또 차별하고 혐오해서 아이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맞죠? 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누군가의 인격을 지켜주지 못한 생활이 반복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도 신고하고, 지금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비디오 막 찍어가지고 폰 찍어가지고 신고하잖아요. 선생님도 신고하고 부모님도 신고하라고요. 부모가 설거지 시켜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신고하고, 주일날 교회 가자 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신고하라는 겁니까? 제가 3학년 가르칠 때 그 몇 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수업 중에 경찰관이 들이닥쳤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이 반에서 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 장난으로 제 가방을 어디 이렇게 감추었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경찰에 요즘 바로 신고합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를 지금부터 좀 안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가다 오늘 청심환을 가져온다 하는 게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인지 포르노그래피인지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실린다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YBM 초등 5학년 보건교과서 2009년 교육과정입니다. 허변이 10쪽이고요. 성교육이 34쪽입니다. 보건체계. 무슨 성교육 할 게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허변은 10쪽이고 성기가 12쪽이 나와요. 우리 몸에 성기가 뭐 수십 개 있습니까? 12쪽 나올 만큼. 남자는 또 더 단순하잖아요. 여자는 또 그렇다 치고. 그렇게 10쪽, 12쪽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남성 성기 발기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5학년에 이게 가장 참 이야기입니까? 성기에 혈액이 가득 차서 음경이 커지는 것. 이것이 왜 5학년 교과서에 나와야 하나요? 아이들 성기 박사 만들랍니까? 이거는 성교육이 아니고 성기교육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머릿속에 여러분 5학년 다 거쳤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릴 때 5학년 때 나는 뭐 했는가 무슨 생각했는가. 이거 만약에 보면 기겁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 머릿속에 계속 이것만 떠오를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늘 성기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발기되고 사정하고 사회한 이런 게 일부분이 되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은 자,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위에 저거 뭐 하는 겁니까? 포경수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입니까? 아이들이 이 포경수술 하는 걸 왜 봐야 됩니까? 이 자른 모습. 그 다음 밑에는 그 남자 생식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렇게 변한답니다. 그 과정을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거기 78쪽 저쪽에 오른쪽 왼쪽에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되는가? 그 말로 예. 어차피 포인트가 안 됩니까?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필요 이상의 많은 그러한 성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는 점에 그게 너무나 미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 다음 그림은 더 과관입니다. 자, 가운데 보면은 남녀가 알몸으로 꼭 껴안고 있고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서로 힘을 합쳐요. 사랑하면은 저렇게 꼭 껴안고 그래 누워야 됩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가 완전 있잖아요. 완전 결합된 사진입니다. 자, 왼쪽 그림에 밑에 저기는 무슨 것이냐면은 동물은 번식을 위해 성관계를 하고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성관계를 한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부 다 성관계 다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작년에 이런 걸 보여주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요. 포항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 다 그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남녀 이제 또 이제 우리 반에 하나애가 그 작년에 제가 6학년을 했는데요. 집에 이제 아들 학교하는데 한 명 뭐라 하는가 뭐, 와 집바구니 보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바구니 칸이 좀 이상하죠. 제가 불렀어요. 야 이거 그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선생님 우리요 집에 돌아가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야한 동영상 우리 매일 봐요. 매일요. 제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나는 보건책이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는
보건쌤 따로 가르치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미쳤는 게 아니고 이 교과서가 미쳤어 그랬어요. 교육 아이들 잘못 아닙니다. 아이들 우리 왜 중이병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 정말 훌륭하게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육 효과가 성기가 늘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남자 성교, 여자 성교가 결합된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 해 교과서에는 그것만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되나? 됐다. 자, 아기는 어디로 나오나요? 이게 아이들한테, 자, 남학생은 이걸 보면은 공부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고 이걸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또 여학생한테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 명칭도 하나씩 다 이렇게 이거는 뭐 하고 이거는 뭐 하고 이게 선생님이 이 가르칠 내용입니까? 자, 문제점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서가 포르노그래피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성기만을 강조하여 만든 것은 성교육이 아닌 성기교육. 따라하고 싶은 충동, 성충동을 유발하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올바른 성교육은 남성 여성으로서 성역할, 성적 특징, 성장 과정에 대한 건전한 교육이어야 하며 자질 있는 전문 강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네, 학부모들의 할 일, 건전한 교과서가 보상을 받아 선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아까 여기 자질 있는 전문 강사 이 말을 왜 말씀드린 거 하면은 요즘 강사들 오면은요 뭐 가르치는 줄 압니까? 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피임약 먹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콘돔 끼우는 거, 이런 거 실습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강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줘야 돼. 네. 건전한 교과서 보상을 받아 선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관심을 갖고 학교나 교사가 자녀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학부모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죄가 많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아들 학교 보내고 그다음 막 엄마들은 막 차 마시러 가고 그리고 애들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키우고 힘드니까 학원에 막 뺑뺑이 돌리고, 보통 보면 어떤 애는 7개, 8개 학원 다녀요. 그거 다 우리 죄입니다. 학교 성교육 시간에 부적절한 외부 단체의 강사들이 성교육하는 것을 그건 금해야 됩니다. 애들 성교육하고 난 뒤에 제가 2학년 때 마치고 난 뒤에 애들이요 막 성교육 끝났잖아요.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막 고추 사움하고 이래요. 자, 부작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얘기 장면을 직접 촬영해가지고 SNS에 노출한 미성년자 4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 그 중에 초등이 33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민감한 나이잖아요. 야들은 저런 거 받는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초등에 44년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여기 교과서 해소했습니다. 결국은 여자의 나체 이 사진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발기되는 거 그걸 갖다가 이 머리에서 그 다음 쭉 이렇게 성기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 이게 혈액이 막 성기에 가서 이렇게 발기돼 가지고 그 다음 사전하는 거. 이게 초등학교 저는 정말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교과서를 만들까? 의도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 교과서는 없어졌어요. 회수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등 교과서의 성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성교육은요, 첫째는 성적 자기결정권. 중학교 가면 만으로 13세입니다. 그죠? 13세인데 성하는 걸 자기가 결정한대. 두 번째, 성기나 성관계 등 성행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젠더 이론이 등장. 성적 자기결정권은 뭐냐? 타인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과 선택으로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타인 하는 건 누굽니까? 부모, 그 다음 학교 선생님.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모나 교사의 올바른 지도가 있어야 올바른 성교육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죠. 해남 에듀 중학교에는 청소년기의 성적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률이라고 교육하는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부모나 교사의 지도가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안 나와 있다는 교과서에. 다음 교과서도 보면은 천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 아이들에게 헌법으로 보장해줘요. 이제 부모가 간섭 못하도록. 책임 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나 교사의 교사 등의 보호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여기도 이 책에도 없습니다. 청소년 성수칙을 보겠습니다. 성적 의사를 자유롭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성적 의사를 자기가 막 하고 싶으면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통해 아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책임감이 따르는 행동임을 명심한다. 성관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 다음 성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걸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성행위를 하라고.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성충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하는. 자, 이거는 성기 등 성행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죠. 이거 초등학교 나왔는 거 중등에 또 나옵니다. 성기에 대한 설명이 같은 설명으로 반복되고 그 다음 저기 성기에는 3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있답니다. 사정 후에도 놀라지 말고 깨끗이 씻고 속옷 갈아입어. 이 말은 사정하라는, 자위하라는 거, 성행위 하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오른쪽 밑에도 보면은 이 여성 성기에 대해서 너무 정론하게 나와 있죠.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 연구조사에 보면은 자위가 남자는 11%고 여자는 2%. 성욕구가 왕성하게 늘어나는 청소년기, 이를 통제하는 능력을 배우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관계, 성매매, 성폭행, 폭행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어느 여학생이 그러한 성기에 관심을 호기심으로 이래 하다가 완전 그걸 습관이 돼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어요. 지나친 자위를 하면 후유증이 있어요. 어떤 후유증이냐? 성기능이 발달하고 뇌기능은 저하합니다. 근데 성기능도 계속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성기능도 완전 저하돼 버립니다. 부진돼 버립니다. 계속 지나치게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강사로 갔을 때입니다. 포항에서요. 근데 그 기독교 학교인데요. 너 선생님 얘가 어젯밤에 7번 했대요. 얘는 8번 했대요. 그 뭘 했겠어요? 자위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는 나중에 장가가도 애기도 못 갖는다. 근데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유증은 성기능도 저하되고 발기부전, 성중독에다가 나중에 호르몬의 부작용이 와요. 어느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 다 그 그 게임으로 막 완전 빠져가지고 그렇게 게임에 빠져버리면 음란 게임에 빠지면은요 그 여자의 몸에는 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이쁠 때도 있지만 정말 막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보면 잘 그거를 이겨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안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아기를 더 보살피잖아. 남자도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옥시토신이. 근데 그 옥시토신이 계속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호르몬 부작용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애를 그 보살피는 그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안 보살피 계속 놔둬서 애가 죽었어요. 게임하다 애 죽었다는 말 전번에 한번 뉴스에 들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음란물 보고 자위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부적응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서울 시립 성문화센터에 아이들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남녀공학이 한 학교가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부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다 작전이에요, 작전.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하느냐면은 실습을 하는 거예요. 성기에다가 그 콘돔 끼우는 실습을 해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 공학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불필요한 성교육이고 과다한 성교육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학부모의 생각을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다 성장해서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을 잊지 못해요. 굉장한 수치심과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굉장히 성적 추행을 당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죠. 뭔가 이렇게 성은 굉장히 좀 더럽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내가 콘돔을 이렇게 남자 성기 그 모형에다 콘돔을 끼웠잖아요. 그리고 콘돔에 그 발려져 있는 그 액체 같은 거 이런 그 느낌들이 이 아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남아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까지 섞여서 실수를 할 때는 여학생 끼면은 남자애들이 놀린대요. 야, 너 잘 낀다? 해봤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교육은 성교육이라기보다는 여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예, 성폭력이 맞죠, 그죠? 자, 천재교과서 중학교 복은 여기도 보면은 남녀 생식기 그림과 설명이 초등학교가 비슷합니다. 또 계속 계속 아이들에게 반복하는 생리주기법, 피임약, 자궁내 장치 삽입, 콘돔, 정관수술, 난간수술. 이게 아이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정관수술, 난간수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중학생에게 적절한 내용입니까? 피임약 먹고 다니라는 교육. 피임약을 먹으라 이 말은 그 성관계 하는 사람한테 피임약이 필요하잖아요. 성관계 하라는 거잖아요. 지학사 중학생 밑에 보면은 질문을 했어요. 질외 사정법이 피임 방법일까요? No. 질외 사정이 왜 묻는 건 뭐냐? 질외 사정 한다는 거잖아. 그 성관계 한다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오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청소년 문제. 중학교 여교사가 수업 중에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있잖아요. 이걸 벌레 그 고추내놓고 자위를 하는 전부 다 앞에서 여선생님이 있는 데서 전체가. 왜 그만큼 얘들이 저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애들 저는 애들 욕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 뉴스를 듣고 미친놈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친 교과서예요. 한때 동성애로 남학생이 변실금, 가스실금 치료 불가하다. 호기심으로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학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학문이 늘어나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안 된다. 안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완전 인생을 망가뜨린 교과서입니다. 학문 선교 후에 에이즈 걸릴까 두려움에 빠진 중학생. 왜? 학문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더러운 짓을 해서 자기를 낳았다고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가족 관계도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과서.
근데 서울의 어느 학교에는 아침에 아이를 고등학교 학교에 오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비디오를 갖고 온대. 오늘은 네가 하고 네가. 근데 비디오 별로 옛날 거 뭐 이런 그런 거 가져오면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그 머리카락 막 이란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털어놓고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한번 보고 야한 비디오 보고 그래서 수업 시작한대. 그리고 이제 그 공개 수업 하는데 뒤에서 이제 뭐 손님들 쫙 와가 있고 앞에 이제 앉아 하는데 남녀 공학이에요. 근데 담요를 이렇게 덮어놓고는 서로 상대방 성기를 막 계속 공개 수업 하는데 뒤에 손님들이 있는데 제일 뒷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막 뛰었어요. 교장선생님 저거 봐라 저거 빨리 막아라. 교장선생님 가가지고 아무리 기치면 저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음란물 중독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지연 양사 아시죠? 최근에 제가 봤는데요. 청소년 1,500명을 중국 그 연수 중에 조사를 했어요.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는 사람 매일 50% 이상이 성추행범으로 돼요. 그 중에 30%는 강간범으로 돼버려요. 무슨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자, 미국에 거주한 청소년 32개국, 그러니까 여러 나라 아이들 중에 그 음란물 중독이 된 아이 30명을 검거했어요. 근데 72%가 어느 나라죠? 한국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아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만큼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젠더 이론의 양성성. 젠더는, 이건 무서운 젠더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신체적인 것일 뿐이므로 자신이 가진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양성성으로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전환 수술 없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술 안 하고 내가 남자다 하면 난 남자인 거예요. 내가 여자다 하면 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법이 2017년 2월 이후에 그게 합법화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에도 가고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학부모 교사의 지도가 이제 불가해요. 왜? 법적으로 이제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게 막혀버렸어요. 이제 막혀. 내 아이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판단 능력, 책임이 부족한 청소년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왕성한 성적 호기심에 자제력을 잃고 성적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성가치관, 성윤리가 상실되고 젠더 이론으로 이제는 완전히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성전환 수술 없이 성전환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체제의 동요가 일어나죠. 나는 오늘은 내가 여잔데 군에 안 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는요, 성기 수술 안 한 남녀, 성전환 환자,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환자는 이제 그 첫 허가가 났어요. 2017년 2월부터는 이제 성기 가지고 그 목욕탕에 갈 수 있다고. 자,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여자들 기겁하지. 그 난리 났겠죠. 이 남자는 나는 오늘 여자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를 못 가해. 가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 어긋난다는 거죠. 소수자를 갖다가 존중해줘야 된다. 웬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도 가도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 화장실에 가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해. 이게 사회가 이게 온 세상이 다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가 다 퍼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항해야 되겠죠. 그죠?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세계 인권선언 제26조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 학부모가 해야 할 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첫째, 교과서 관찰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준다고 하면 가가 받아와야 돼. 내 아이를 위해서. 그 다음 항의 전화해야 됩니다. 교과서 내용이 잘못됐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이거 누군가가 하겠지.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아무도 안 했어.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학교에 오래 있어 봤지만 학교 교장, 교육청 전부 누구를 제일 겁내는 줄 알아요? 학부모예요. 학부모 말 한마디 하면 덜덜 떨어요. 시청, 경상북도 도지사. 그런데 학부모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 다음 피켓 시위도 해야 돼. 전단지도 배포하고. 이거 자료 제공하는 곳이 여기 전화번호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찍어서 분학년은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 단체입니다. 분학년에 가입해서 내 아이가 다 자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전부 다 내 아이가 하나님 아이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인 시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왜냐면은 쏘리. 예. 우리 목사님이 30분까지 하라고 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일부는 지금 서론이라 가지고 그렇게 안 하다 할지 모르시겠는데요. 이제 다음에 2부 때는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2부에는 그 중학교 성교육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에 나쁜 교육을 받았을 때 청소년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 방안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빠졌으니까 다음에도 꼭 오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